산골장마다 울려 나오고 여름은 가고 꽃은 떨어지니 너도 가고 나 또한 가야지. 저 목장에는 여름철이 가고 산골장마다 눈이 덮여도 나 항상 오래 여기 살리라. 아목동 아목동 내 사랑아. 고운 꽃은 떨어져서 죽고 나 또한 죽어 땅에 묻히리. 내 살던 곳을 돌아보아 준다면 조용히 이름 불러주어요. 그대가 나를 잊지 않아준다면 내 묻힌 무덤 따스하리라. 그대가 나를 사랑하여 준다면 그대 올 때까지 내 잘 차리라. 남편 앞에서 이 노래 다시 부를 때 있을지 모르겠어요. 불러볼 수 있을까요? 선생님, 노래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뭐예요? 노래는 제가 원래 북한에서 살 때 어릴 때 목청이 이쁜 것 같아요. 우리 학교, 제가 다닌 학교가 수리아 친선 중학교인데 서클을 엄청 크게 했거든요. 근데 거기 음악부에서 뽑혀서 노래를 하기 시작했는데 제가 노래를 전반적으로 해보면 막 음악에 젖어서 감정이 좋고 이런 건 없는 것 같은데 어쩜 목청이 좋으니까 노래란 건 목청이 좋은 사람이 거의 하거든요. 그래서 하기 시작했는데 거기다가 남한테 지기 싫으니까 중창보다는 독창을 하고 싶으니까 이 솔로도 하고 이렇게 되면서 노래를 했는데 어쨌든 중학교 졸업할 때는 제가 노래를 직업적으로 선정하려고는 안 했어요. 하고 지망한 건설건재대학으로 지망했었는데 제가 졸업한 해 북한에서 8.18 독기 사건이 터지면서 부모님들을 따라서 어쨌든 북한 평양에서 못 살고 양강도로 추방이 나갔죠. 뭐 추방이라고는 안 그랬지만 소개 사업하는 걸로 해가지고 전쟁이 일어날 것처럼 그러면서 그래서 양강도로 왔고 양강도 와서는 그다음에 농사일을 하게 된 거예요. 그러니까 농사를 해보니까 엄청 힘이 들고 인생을 좀 이렇게 바꿔봐야 되겠다 생각인 게 어릴 때 노래를 불렀었으니까 한번 내가 노래하는 데를 가봐야 되겠다 해서 도에 가서 몰래 가서 시험을 친 게 거기서 내 노래를 듣고 싫지 않으니까 저를 데리러 왔는데 농촌에서 노래를 부르는 데로 빠져나간다는 게 학교로 가기가 엄청 힘들었어요. 그래도 그 선생님들이 노력하고 그래서 학교로 가서 거기서 그때는 전문학교였거든요. 북한에서 각도예술전문학교가 서술대니까. 그래서 전문학교를 성악과로 졸업하고 도예술단으로 갔죠. 그래서 노래를 했는데 그래서 인생을 쭉 보면 그래도 북한에서도 그렇고 또 지금 여기서 와서도 살면서 보면 인간관계에서나 모든 데서 보면 제가 그래도 노래를 해서 참 그래도 이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사는 데서 많은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. 이런 노래 제가 외국인들 앞에서도 많이 불렀고 이 한국에서 온 어민들이라면서 우리 학교도 많이 참관했어요. 그런 사람들 앞에서도 엄청 많이 한 여자예요. 제가 그렇게 부르면서도 저 인생을 살잖아요. 살면서 동네에서 우리 옆에 사람들 쭉 살고 이거 보면 뭐 어느 날에는 누구네 아버지가 무슨 이 반동으로 몰려서 무슨 잡혀갔대 하고 나하고 엄청 우리 집 엄청 가깝게 우리 오빠 남 다 친구 되느니 그런 사람들도 있었는데
아빠가 어느 날 갑자기 잡혀가고 다 평양에서 못 살고 군대 갔다가 다 제대돼 오고 강산으로 가고 이런 거 다 보고 그런 게 뭐 부지기수예요 우리 북한에서는. 그러니까 그래서 집에서는 항상 나가서 다른 말 하지 말라, 응? 이렇게 있거든요. 다니면서 노래 부르는 게 제일 행복했던 것 같아요 실제. 그러니까 노래 부르면서 정말 북한 사람 치고는 쉽지 않게 좋은 옷도 제일 먼저 입어보고 설날이면 김일성이네 앞에 가서 노래도 부르고 선물도 타보고 그런 날이면 아버지도 참 좋아하게 어디 가서 노래 부를 때면 다 우리 아버지가 마지막에 버스 기사 했거든요. 뭐 나를 태우고 그때 정말 그때 지금 생각하면 그게 참 행복했어요. 노래 부르고 야산에 올라가 진달래꽃 피는데 인민군대 위안공연도 갔다가 아버지가 그다음에 날 차에 태워가지고 이렇게 살고 엄청 행복한 것 같았는데는 제가 중학교 올라가서 어느 날 그 아르헨티나 선인예술단이란 거에 북한에서 처음으로 선인예술단 할 때 거기 제가 뽑혔어요. 했더니 뽑혀서 목청이 이쁘니까 거기 솔로람 하게끔 뽑혔는데 그래서 중앙사료청에도 가고 했는데 가보니까 명단이 쫙 있는데 그때 아르헨티나 선인예술단에 이 성악 노래 부르는 아이들 예술단하고 그다음에 축구하는 아이들 남자애들 그런 아이들을 해서 모아가지고 갔어요. 그래서 아르헨티나라는 나라를 가는데 가보니까 아버지가 당에 입당 못한 건 나밖에 없더라고요. 그래서 왔는데 어머니가 물어보다가 가보니 어떻지? 그래서 거기 또 뽑혀간다고 어머니가 엄청 신경 쓰면서 뭐 이 옷이랑 이쁜 거 사주고 했는데 갔다 와서 내가 엄마 난 안 될 것 같아. 왜? 그래서 이렇더라 이렇게 말하니까 그때 어머니가 저 아버지를 원망하는 것 같더라. 그래서 그건 뭐 그때는 어린 마음에 그건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나는 앞으로 발전하는 데서 이 정치적인 토대 때문에 좀 힘들겠구나 이런 것도 생각했고 저의 형제들도 엄청 학교에서 공부는 잘하고 다 수재처럼 이렇게 학교에서 이루고 다 우리 가족에서 못한 형제가 없었는데 다 졸업하고는 대학을 못 가는 거예요. 그저 기껏 가야 여기로 말하면 전문학교 같은 데밖에 못 가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정치적으로 뭐 좀 있구나 했는데 안 나다를까 평양에서 제가 18살 때 이게 나오게 되니까 안 되겠구나 뭐 편안치가 않다 이걸 생각했죠. 그걸 생각하고 그래서 그때부터 다른 사람 것도 좋구나 하는 걸 나는 왜 좋지? 이거 왜 내가 나쁘게 됐지? 왜 짜라는 걸 자꾸 달게 되죠. 물음표가 계속 생기죠. 반동까지는 아니죠. 뭐 어쨌든 이 사회를 관찰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누가 이게 하나다 하면 하나구나 이렇게 그래서 같이 따라 부르게 안 돼요. 북한은 그래서 어쨌든 이건 빨갛다 하면 다 같이 예 빨갛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나라인데 나는 진짜 빨간가? 어쩐가 항상 물음표를 달게 된 거죠. 반동이야 뭐 진짜 내가 보이비에 잡혀가다 나니까 반동이 된 거죠. 그렇지 않았으면 북한 사회를 잘 맞춰서 살 수 있었을 거예요. 제가 양강도 예술전문학교를 나왔잖아요. 전문학교를 나와가지고 사실은 그때 제가 각도예술전문학교 개인 경연을 갔어요. 콩쿠르를 해요. 각도예술전문학교라는 건 기본 뭐 예술이 대중화요, 뭐 그다음에 전문화 이런 방침을 관철하기 위해서 한다 이랬지만 그건 김정일이가 세운 학교예요. 각도에다 세워가지고 거기서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해서 그때는 우리 때는 만수대예요. 만수대가 제일 예술단이 큰 건데 만수대가 기본 말하자면 국가 예술단체인데 그 만수대 예술단에 이 인재들을 뽑아가요. 그래서 저는 평양에서 살다가 내 의사에 의해서 평양에서 나온 게 아니라 어쨌든 당의 조치에 의해서 나왔다 이렇게 되지만 그게 내 어린 마음에 자존심적으로 상하고 이제 앞으로 내가 이제 거의 이제 20살이 잡히면서 앞으로 내 앞날이 결정되잖아요. 앞날에 뭐예요? 여자들은 시집을 가는 거예요. 시집 가는데 북한에서는 요겐 뭐 이쁘면 시집 잘 가고 뭐 이쁜 것 때문에 엄청 여자들이 신경 쓰는데 북한은 토대가 좋아야 시집을 잘 가는 거예요. 토대란 게 정치적 토대예요. 아버지가 성분이 좋고 나쁘고가 기본인 거예요. 근데 나는 그게 잘 안 됐거든요.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 아버지가 무슨 누구 사람을 죽였다든가 도둑질한 건 없고 외종 때, 일본 때 좀 뭐 진짜 잘 사는지 모르겠어요. 우리 아버지 말 들어보면 크게 잘 살지는 않고 누가 무슨 죽 먹을 때 뭐 밥술이나 먹은 것 같아요.
우리가 그것 때문에 막 신경 쓰니까 평양에서 그때 쫓겨나가서 농사할 때 그거 신경 쓰니까 아버지가 하루는 길더라. 너네 지금 잘 살자고 신경을 쓰지 않니? 그런 것처럼 외정 때도 모조리가 아닌다면은 뭐 도박하고 투전하고 돈 떼먹고 이리 그러지 않은다면 열심히 일해서 땅 가진 거죠. 열심히 일해서 아이들 밥 먹이고 죽 먹을 때 밥 먹이고 이게 부모들이 뭐 희망이지 다른 거 있냐? 뭐 그렇다고 누구 걸 빼앗은 것도 없고 했는데 그것도 9세월을 살아서 기른 거니까 세상이란 건 손바닥처럼 한번 뒤집혔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여기 위에 올라섰던 사람이 세상에 이렇게 뒤집히면 이 밑으로 깔리는 거니까 그래서 그렇다 생각하고 너 각자가 알아서 세상을 살아라. 그러니까 어떻게 아버지를 원망할 수도 없는 거예요. 그랬는데 내가 그 다음에 앞으로 앞날을 생각할 때 내절로 내가 이걸 극복하고 다시 평양으로 들어갈 때에만이 내가 앞으로 대상자를 정하는 데서 내 자존심이 상하지 않고 시집도 잘 갈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뭐 내가 혼자서 생각을 굳힌 게 우선 내가 이제 다시 평양을 가는 길은 노래를 잘해서 뽑혀서라도 어떻게 평양을 갈 때 내 앞으로의 전망이 해결하는 길이다 생각하고 열심히 공부를 했죠. 그래서 공부를 해가지고 각도 예술전문학교 개인경을 하는데 만수예술단 뽑아가는 게 기본이에요. 그래서 거기 가서 제가 1등을 2번 했어요. 엄청 제가 지금 생각하면 정말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. 그렇게 해서 각도예술전문학교 가서 2번 1등 했는데 그때 북한에서 그때 제가 공부할 당시 제일 힘 있는 사람들이 음악대학에서 전우봉이 그 다음에 장명숙 선생 하면 다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. 송악계에서는. 그런 분들이 심사위원으로 나와서 제가 1등 하니까 제가 그때 졸업반 때인데 이 음악대학에 저를 공부하겠냐 물어보는 게서 예술단은 제가 키도 좀 작고 토대가 그러니까 못 갈 건 나는 건 각오했거든요. 그런데 음악대학 공부는 될 수 있으라 생각했어요. 국제 콩쿨 같은데 견주고 그렇게 한번 해보리라 결심했는데 그 장명수 선생이 소프라노 그때 우리보다 선배 나보다 한두 살 위일 거예요. 그 여자가 조혜경이라고 했었어요. 그 여자가 콩쿠르를 가서 북한에서 그때 이름을 날렸어요. 한때 우리가 활동할 때. 근데 조혜경을 키운 선생인데 장명수 선생이 너가 딱 적합한 대상자다. 성대를 잘 가지고 그래서 내가 키 작은 건 어떠냐. 국제 콩쿠르 같은 거 키를 안 보니까 괜찮다 하면서 나이가 조금 들었는데 열심히 하면 될 수 있으니까 자기 하는 대로 할 수 있나 해서 선생님 하는 대로 다 하겠다 했더니 거기 제가 당선된 거예요. 그런데 음악대학을 가려니까 양강대에서 안 놔주는 거예요. 왜? 김종숙이를 형상하는 가곡을 그때 양강대에서 하고 있었거든요. 그러니까 놔주질 않는 거예요. 근데다가 내가 무슨 힘이 있어요. 그러니까 음악대학에서도 토에서 안 놔주고 그다음에 오직 북한은 김일성인의 가계와 관련될 때 누구도 손을 안 대요. 그러니까 김종숙을 형상한 이 가곡을 한다 하니까 인재들을 각도에서 다 지원해야 되는데 못 준다는 그래서 못 갖고 이렇게 되니까 거기서 제가 생각이 다시 한번 이거 내 목표를 꽂고 접게 됐고 그 다음에 할 수 없이 여기서 시집을 가겠다 생각했는데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예술단을 가서 생활한다는 게 엄청 힘들죠. 회사는 저 친척도가 아무것도 없어요. 저 혼자 가서 공부를 했고 거기서 예술단 생활을 시작했는데 제가 막 힘들어할 때인데 제 남편은 예술단에서 중고등학교 졸업하고 저래 나팔 트럼본 연주가예요. 제 남편이 트럼본을 연주하고 있었는데 그러다니까 나보다 먼저 사회생활 시작해서 예술단에 먼저 들어가서 생활했는데 남편이 누나 하면서 책도 빌려주고 내가 기숙사 생활을 하는 줄 아니까 어떨 땐 먹을 거 있으면 먹을 것도 싸다 주고 뭐 이러면서 책 본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시작을 했어요. 근데 책이란 거 북한에서 보는 게 거의 그저 구라파 소설, 러시아 소설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. 근데 어릴 때부터 남편이 책을 엄청 좋아하는 거. 근데 저는 언제 소설을 볼 새 없었어요. 평양에서 그래서 가서 농사를 하다 보니까 언제 책 볼 새 있어요. 그 다음에 내 인생을 개척해 보는 게 어지껏 노래밖에 없다 생각하니까 그 노래를 한번 닦아보려고 막 악착같이 노력을 하다 보니까 언제 소설에 파묻을 새도 없었죠. 근데 남편이 그 책을 소설을 갖다 주면서 그 책을 같이 보고 그 주인공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나니까 차츰차츰 정서적으로 생각이 흘러가기 시작했는데 하루는 제가 일요일도 저는 거죠. 압록강에 나가서 빨래를 해서 갖다 놀고 그런 것도 예술단에 제
그때 제가 파트장을 했어요. 소프라노 파트장 가고 가는데. 근데 와서 하루는 그걸 또 가지고 와서 뭐 노래를 하나 가지고 와서 악보를 아주 이 노래 이쁘지 않냐 하면서 한번 책을 와서 피아노를 치면서 노래를 불러보는데 노래가 참 이쁘더라고요. 무슨 노래인지도 모르고 손 울고 저기서 한참 불렀는데 옆에서 날 지켜보던 게 조금 이상하더라고요. 그래서 좀 이상하다 하면서 어쨌든 피아노 뚝 닫고 가자. 그래서 일어나서 나왔어요. 나왔는데 그때 좀 생각이 달란 것 같아요. 책도 갖다 주고 뭐 이런 거에 좀 어색해지고 그런데 저보다 2살 아래거든요. 하루는 내가 불러내다가 먼저 말했다잖아요. 뭐 25, 뭐 24 이렇게 됐을 때니까 야, 너 나에 대해서 좀 딴 생각하는 것 같은데 야, 그런 생각 하지 말라. 나이도 아니고 난 어떻게 해서 노래해서 내 인명 개척해야 되니까 그런 생각 하지 말라니까 난 그렇지 않다. 뭐 태연히 말을 하는 거예요. 난 뭐 누나가 어쨌든 난 누나 좋다 좋은데 나보다 좋은 사람 만나서 앞날이 더 행복했으면 좋은 거지 난 다른 생각 없다 이런 거예요. 그래서 그래 그런 대로 지내자 했는데 그게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. 근데 그때 그 노래가 지금 여기 와서 보면 거기 데니보이라고 부르더라고요. 우리 북한에서 그래서 아목동이라 그래요. 근데 그 후에 우리가 그렇게 해서 그 노래를 해서 둘이 같이 사랑해서 살고 가정을 차렸는데 그 후에 민족과 운명이라는 유명한 영화가 있어요. 그래서 피아노 치면서 같이 부르고 하다가 제가 이 노래를 부르고 지금도 그저 남편 생각이 나면 그 노래를 많이 부르죠. 자기가 나를 자기한테 끌어들이려니까 그 노래를 어디 가서 찾아가지고 누굴 통해서 가졌는지 모르겠어요. 근데 그 노래를 가지고 와서 저를 둘러줬고 그 다음부터 나를 따라다니는데 내가 2살 아래지. 그 남편이 일본에서 나온 기국동포 출신이거든요. 그래서 난 그렇게 연결되리라는 생각도 안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양강도 날씨는 얼마나 추워요. 30도 막 이렇게 아래로 영하 30도 아래로 나고 그런 날도 나는 퇴근하면 와서 침대 합숙해서 주는 밥 먹고 침대 충도 보면 내 침대가 이렇게 창문 밑에 딱 있었는데 침대에 누우면 그 암흑동 노래를 구춘겨울에 밖에서 누가 휘파람으로 부른 거예요. 그거를 그 휘파람으로 구춘겨울에 그 암흑동 노래를 부른다는 건 오직 성가밖에 없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게 또 거기 와서 불고 있는데 아무리 덜 심장인 여자라도 그거 어떻게 밖에 나가지 않을 수가 있어요. 그래서 나가서 할 수 없이 야, 너 추운데 그 휘파람으로 이 노래를 불고 서 있는데 가라 해서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. 그건 다 그 젊은 사람들 흘러가듯이 이렇게 사랑이 흘러간 거. 그 사랑이라는 건 북한도 똑같아요. 나 여기 한국 오니까 어떤 분이 나보고 북한에서도 부부간이 어떻게 불러요? 나를 물어보더라도 북한이 여보 당신 하죠. 그러니까 그래요? 놀라는 거예요? 여보 당신 안 하고 무슨 그래서 어떻게 부른다고 생각했어요. 그러니까 동지 하지 않나 이런 거예요. 그래서 난 너무 없어서 그건 같다고 북한데 부부간에는 글쎄 물론 동지하는 건 군대 복무하고 거기서 만난 사람들끼리는 동지라고 부르는 거 어때요? 나도 내 보기에 동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 나는 여보 당신 불렀지 뭐 그렇게 안 했어요. 사랑도 요즘 남한 사람들 남녀간에 청춘 사랑하듯이 아주 이상적인 사랑을 했어요. 나는 데이트하는 장소는 글쎄 물론 지금 생각해보면 어처구니 없죠. 뭐 거기에 데이트 그래도 둘이 좋으니까 아무 데도 좋은 거예요. 그건 뭐 어떻든지 간에 둘이 사랑은 좋죠.